세월 속의 젊음. 1장. 정적 속의 아침. 봄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든다. 햇빛은 마치 황금빛 실처럼 가늘게 뻗어나와 식탁 위를 따스하게 감싼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새싹들이 연한 초록빛을 띠며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새로운 잎사귀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김시환은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식탁에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머그컵이 들려 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천천히 돌리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 컵을 돌리는 동작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신중하고 정성스럽다. 시환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들이 새겨져 있다. 이마의 주름은 수많은 고민의 흔적이고 눈가의 잔주름은 웃음과 눈물이 만들어낸 인생의 지도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또렷하다. 마치 시간이 그 눈동자만은 비켜간 것처럼 젊은 시절의 투명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침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단조롭지만 안정감을 준다. 시환은 그 리듬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조절한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이런 평온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다. 시환은 커피 향을 깊이 들이마신다. 원두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린다. 그 향기 속에서 수많은 아침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젊었을 때 마셨던 믹스커피의 달콤 쌉쌀한 맛, 직장 동료들과 사무실에서 나눴던 아침 인사, 바쁘게 돌아가던 그 시절의 분주함까지. 모든 것이 지금보다 빨랐던 시대의 추억들이 커피 향과 함께 되살아난다. 옆방에서는 29살의 손자 김관홍이 출근 준비로 분주하다. 넥타이를 매는 소리가 들린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는 소리, 그리고 서둘러 양치질하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관홍의 움직임에는 젊은이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가 넘친다. 매 동작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시간을 아껴가며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현대 젊은이들의 치열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환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그때도 이렇게 서둘렀었나?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었지. 첫 직장에 다니던 시절, 매일 아침이 마치 모험의 시작처럼 느껴졌던 그때가 문득 그리워진다. 관홍은 마침내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다. 말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의 그는 사회인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준다. 그의 얼굴에는 사회 초년생 특유의 패기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묻어난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관홍의 밝고 경쾌한 인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음의 활력이 넘친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난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그 발걸음에는 미래를 향한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다. 시환은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한다. 자랑스러움이 가장 먼저 밀려온다. 손자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뿌듯하다. 동시에 어딘가 모를 쓸쓸함도 느껴진다. 활기찬 젊음이 집을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고요함뿐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묘한 감회가 뒤섞여 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시환은 커피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창 밖을 바라본다. 봄의 전령 사인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 생명의 빛깔이 돌아오고 있다. 가로수들도 새로운 잎사귀를 내밀고 있다. 연두색 새순들이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에 인사하고 있다. 계절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시환의 마음속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사랑이자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의 불씨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싼다. 2장. 세대의 풍경 2개의 시간. 저녁이 되어 관홍이 집에 돌아온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걸음이 들려온다. 아침에 나갈 때와는 다른 하루의 피로가 묻어나는 무거운 걸음이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거실로 들어온다.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치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를 향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퇴근 인사를 건넨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젊음의 활기가 살아있다. 시완은 손자를 맞으며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 수고했구나. 오늘은 어땠니?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연결고리다. 관홍은 퇴근 후의 피로를 감추며 할아버지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준다. 글로벌 기업에서의 원격 근무 이야기가 먼저 시작된다. 오늘은 미국 지사와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밤늦게 해야 했는데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제 미팅,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업무 파일들, 그리고 여러 국가의 동료들과 동시에 작업하는 협업 시스템까지. 관홍의 이야기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 속 미래 세계의 일처럼 들린다. 시완이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관홍은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인공지능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주고, 알고리즘이 시장 동향을 예측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해서 사람들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고 데이터로 소통하는 세상의 이야기다. 시완은 손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 할아버지의 순수한 궁금증에 관홍은 친절하게 답변한다. 하지만 관홍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시완에게 낯설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단어들이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진다. 그때마다 관홍은 할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세대 간의 언어적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관홍은 또한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대화도 전해준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룬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는 식의 대화들. 가상화폐의 등락에 따른 희비도 빠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는 소식, 새로운 코인에 대한 투자 정보,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까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심각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고민과 불안이 관홍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완은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낀다. 마치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손자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다. 시완이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단순했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업무는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졌다. 투자라고 해봐야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전부였고 부동산은 평생에 한 번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꿈 같은 존재였다. 경제 뉴스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만 접할 수 있었고 정보의 속도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다. 그 시절에는 변화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완만했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시완은 안다. 이 거리감이 단순히 나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바로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간극이다.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만들어낸 세대 간의 피할 수 없는 단절. 디지털 네이티브와 아날로그 세대 사이의 깊은 골짜기 같은 차이. 하지만 시완은 이를 단순한 장벽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 관홍이 일하는 방식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마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젊음의 에너지,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감정이다. 관홍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완은 자신의 청춘 시절을 떠올린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생각이 든다. 3장. 기억의 파편 청춘의 초상. 관홍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시완은 문득 자신의 20대를 떠올린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의 일이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시완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첫 직장에 출근하던 그날이 특히 선명하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던 기억. 어머니가 직접 다려준 하얀 셔츠를 입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때의 떨림과 설렘이 지금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고동치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침의 풍경도 떠오른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직장인들의 익숙한 얼굴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시절의 정겨움.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다. 새로 산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여겼던 그때.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순간이 특별했던 시절이다. 버스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서울의 아침 풍경.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한강변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작은 상점들의 정겨운 간판들까지.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때의 시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희망의 도시였다. 사무실에서의 첫날도 잊을 수 없다. 선배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환영 인사, 업무를 배우기 위해 메모지에 빼곡히 적어 내려가던 내용들. 그리고 점심시간에 함께 나누던 소박한 식사의 즐거움. 그때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써야 했다. 타자기가 귀한 시절이라 대부분의 문서는 손글씨로 작성했고 복사도 등사판을 이용해야 했다. 지금 관홍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날로그의 세계였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다. 퇴근 후의 시간들도 소중했다. 친구들과 함께 싸구려 술집에 모여 앉아 새벽까지 세상을 걱정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던 밤들. 소주 한 병에 안주 하나로도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순수함. 누군가의 작은 하숙방에 둘러앉아 문학과 철학을 논하며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뜨거운 젊음의 시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흔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시절의 시완은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미래는 무한히 펼쳐진 가능성의 바다처럼 느껴졌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조그만 실패에도 깊이 좌절했던 감정의 진폭이 지금보다 훨씬 컸다. 그 모든 것이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다. 사랑도 더 순수했고 꿈도 더 컸으며 희망도 더 밝았다. 시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때 난 정말 뜨거웠지. 온몸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매일매일이 모험이었고 모든 순간이 드라마였지.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도 그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야. 나이는 들었지만 이 늙은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기억 속의 젊은 시완과 지금의 시완 사이에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로놓여 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사회도 바뀌었고 기술도 발전했으며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시완은 확신한다. 본질적인 무언가는 변하지 않았다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능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젊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이 아닐까.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마음의 젊음 말이다. 4장. 벽 같은 현실 손자와의 대화. 어느 조용한 저녁, 시완과 관홍은 거실에서 가벼운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안주들이 놓여 있고 두 사람 앞에는 소주잔이 자리하고 있다. 관홍은 소주잔을 돌리며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은 정말 빨라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최신이었던 기술이 오늘은 벌써 구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도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달려야 해요. 빠르게,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금세 뒤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관홍의 목소리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관홍은 계속해서 자신이 느끼는 현실적인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는다. 회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업무 프로세스도 자주 바뀌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동료들에게 뒤처지게 되죠. 스펙 쌓기도 끝이 없어요. 자격증, 외국어, 대학원, 온라인 강의까지 쉴 틈이 없어요. 그의 말에서는 현대 젊은이들이 느끼는 무한 경쟁의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 한순간도 뒤처질 수 없다는 조급함이 관홍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슈아는 손자의 말에 미소로 답한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 묘한 쓸쓸함이 먼저 밀려온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지금 관홍이 살아가는 방식 사이의 차이가 마치 깊은 협곡처럼 느껴진다. 슈안이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느렸다. 변화의 속도도 완만했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심지어 꿈을 이루기까지의 긴 시간까지도 모두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런 여유를 허락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실시간이어야 하고 즉시 반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느림은 곧 뒤처짐을 의미하고 잠시 멈춤은 곧 실패를 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관홍의 이야기를 들으며 슈아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젊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일까? 슈안이 기억하는 젊음은 좀 더 여유로웠고 좀 더 낭만적이었으며 좀 더 순수했다. 슈아는 자신의 젊음이 이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질까봐 두렵다. 관홍에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편지를 기다리던 설렘, 책 한 권으로 며칠을 보내던 여유, 친구들과 나누던 깊은 대화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유물로만 여겨질 수도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관홍에게 아날로그 시대의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고치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을. 그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설렘, 삶에 대한 사랑과 희망,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의지는 여전히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다. 그리고 관홍의 눈빛에서도 똑같은 불꽃을 본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젊음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다. 시대가 바뀌어도 젊음이 가진 생명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동일하다. 나이는 몸을 늙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의 젊음까지 앗아갈 수는 없다는 진리를 슈아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관홍과 대화를 나누며 느끼는 세대 차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 삶을 사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슈아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관홍에게 말한다. 그래, 세상이 빨라졌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관홍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부딪힌다. 그 순간 두 세대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낀다. 시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두 사람의 가슴에 따뜻하게 자리 잡는다. 5장. 깨달음 변하지 않는 본질. 밤이 깊어가고 관홍이 잠자리에 든 후 슈아는 혼자 거실에 남아있다. 집안은 고요하다. 낮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다. 슈아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턴테이블을 켠다. LP판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올려놓고 바늘을 내린다. 잠시 후 찰스 파커의 색소폰 선율이 조용한 밤 공기를 가득 채운다. 재즈의 자유롭고 즉흥적인 선율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 음악과 함께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난다. 슈아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자신과 마주한다. 음악을 들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 거실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이 보인다.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고 눈가에는 웃음과 눈물이 만들어낸 잔주름들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은 한때 검고 풍성했던 젊음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세월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예전만큼 빠르지 않은 발걸음, 때로는 뻣뻣해지는 관절들,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글씨를 읽기 위해 필요한 돋보기까지. 시간이 자신의 몸에 남긴 흔적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낀다. 몸의 변화와는 별개로 여전히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뛰고 있는 뜨거운 심장의 고동을.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
좋은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지적 희열,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밀려오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슴이 뛰고, 슬픈 일에는 눈물이 나며, 기쁜 일에는 웃음이 나오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한다. 감정의 순수함과 진실함은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재즈 음악이 절정에 이르자 시완은 눈을 감고 깊이 들어본다. 색소폰의 애절한 선율이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다. 음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만난다. 20대의 뜨거운 열정, 30대의 패기 넘치는 도전 정신, 40대의 성숙한 책임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삶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모든 연령대의 자신이 하나로 어우러져 현재의 자신을 이루고 있다는 깨달음이 든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시완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한다. 내 본질은 그대로다. 나는 여전히 나다. 세월이 내 몸의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어도 내 안의 젊음과 열정까지는 가져갈 수 없다. 그것들은 영원히 여기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의 비결이다. 찰스 파커의 연주가 끝나가자 시완은 다른 LP를 꺼낸다. 이번에는 빌 에반스의 피아노 연주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거실을 감싼다. 그 음악과 함께 시완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본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이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시완은 결심한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며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관홍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떠나보겠다고.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음악이 끝나갈 무렵 시완은 깊은 평온함을 느낀다. 자신의 젊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진화했을 뿐이라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안는다. 나이 듦은 상실이 아니라 축적이다. 경험의 축적, 지혜의 축적, 그리고 사랑의 축적.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 시완은 턴테이블을 끄고 소파에서 일어선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날들도 젊은 마음으로 맞이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6장. 새로운 결심 오늘을 더 영롱하게. 다음날 아침, 시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밝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어젯밤의 깊은 성찰과 다짐이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시완은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쭉 늘여본다. 관절이 조금 뻣뻣하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경쾌하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그는 서재로 향한다. 책장 한켠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필름 카메라가 눈에 띈다. 그 카메라는 시완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소중한 동반자다. 수십 년 전 첫 월급을 받고 구입했던 일본제 카메라로 당시로서는 꽤 비싼 물건이었다. 하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완에게는 꿈에 그리던 보물이었다. 그 카메라와 함께 서울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 친구들의 웃는 얼굴,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 그리고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들. 디지털이 아닌 필름으로 담아낸 그 시절의 기억들은 지금도 앨범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시완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다.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고 묵직한 느낌이다. 카메라의 무게감이 손에 전해지자 마음이 설렌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반가움이 밀려온다. 필름을 넣고 렌즈를 점검한 후 시완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밖으로 나설 준비를 한다. 오늘은 특별한 산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걷기가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록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시완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 그를 젊게 만든다. 따스한 봄 햇살이 어깨를 감싸고 봄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간다.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진다. 길가에 핀 꽃들이 유독 아름답게 보인다. 개나리의 노란 꽃송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벚나무의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린다.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공원에 도착하자 시완의 눈에는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들이 가득하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나누는 가족의 모습,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할머니의 평온한 표정, 연못가에서 먹이를 주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시완은 카메라를 들어 올린다.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새롭고 아름답다. 프레임 안에 담기는 순간들이 특별해 보인다. 첫 번째 셔터를 누르는 순간, 시완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낀다. 카메라 특유의 찰칵 소리가 귀에 감미롭게 들린다. 벚꽃 한 송이를 클로즈업으로 담고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포착한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순간적인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담아낸다. 각각의 순간들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사진을 찍으며 시완은 온몸으로 바람과 햇살을 느낀다.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에 감동할 수 있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한 롤의 필름을 다 사용한 후 시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충족감이 그의 마음을 채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완은 관홍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한다. 휴대폰을 꺼내 관홍의 번호를 누른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관홍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관홍의 놀란 목소리에 시완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관홍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이나 가자. 오랜만에 둘이서 말이야. 날씨도 좋고 벚꽃도 예쁘게 피었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관홍의 밝은 대답에 시완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진다. 좋아요, 할아버지. 저도 요즘 너무 바쁘기만 했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통화를 마친 시완은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젊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새로운 계획에 대한 기대감, 손자와 함께 보낼 시간에 대한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삶이 주는 선물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진정으로 젊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젊음의 비결이다. 7장. 세대의 교차 묵묵한 공감. 주말이 되어 할아버지와 손자는 약속한 대로 함께 나선다. 이른 오전, 두 사람은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 한강 공원으로 향한다. 전철 안에서 관홍은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시완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가고 싶은 장소들을 적어놓은 메모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에서 세대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 차이는 갈등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강변에 도착하자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맞이한다. 강물이 봄 햇살에 반짝이며 잔잔하게 흘러가고 산책로 양쪽으로는 실록이 우거져 있다. 벚나무들이 만개하여 마치 하얀 구름이 땅에 내려앉은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산책로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봄의 전령인 개나리와 진달래도 곳곳에서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관홍은 스마트폰을 꺼내 아름다운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다. 디지털 카메라의 편리함으로 순간순간을 기록해 나간다. 셔터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연속으로 여러 장을 찍으며 다양한 앵글과 구도를 시도한다.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삭제하고 다시 찍을 수 있는 디지털의 장점을 활용한다. 관홍의 사진 촬영 방식은 빠르고 효율적이다. 한 장면을 여러 각도로 담아내고 필터를 적용해 보기도 하며 즉석에서 편집까지 완료한다. 한편 시완은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다. 그는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을 한다. 피사체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빛의 방향과 그림자의 위치를 세심하게 살핀 후에야 셔터를 누른다. 필름에 제한된 장수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제약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찰과 사색을 가능하게 한다. 시완은 관홍이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 뒷모습을 조용히 담아낸다. 손자의 젊은 실루엣이 햇빛에 비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도구는 다르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다. 추억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바람 또한 동일하다.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인간의 감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는다. 간헐적으로 저 벚꽃 좀 봐. 정말 예쁘다거나 바람이 시원한 애 같은 짧은 감탄사를 주고받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이해가 흐르고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 다른 추억을 떠올리지만 그 감정의 깊이는 비슷하다. 시간과 기술이 만들어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일하다. 관홍이 할아버지를 향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자 시완은 기꺼이 필름 카메라를 들어 올린다. 관홍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한다. 그 순간 시완은 손자의 젊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잠시 후 관홍이 할아버지의 팔짱을 살며시 낀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시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온다.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과 이해가 이런 작은 몸짓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정. 이것이야말로 가족이라는 끈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어준다. 시완의 희끗한 머리카락과 관홍의 검은 머리카락이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묘한 대비를 이룬다. 하지만 그 대비는 갈등이 아닌 조화로 느껴진다. 그들의 발걸음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같은 리듬을 만들어낸다. 시완의 조금 느린 걸음에 관홍이 맞춰주고 관홍의 젊은 에너지가 시완에게도 전해진다. 이렇게 두 세대는 서로의 속도와 리듬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간다.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8장. 영롱한 오늘.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완은 하루의 여운을 정리하며 책상 앞에 앉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다. 그 일기장은 수십 년간 그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온 소중한 기록이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여전히 생생하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 중년의 고민과 성찰,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그 페이지들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시완은 서랍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낸다. 그 만년필 또한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반자다. 잉크를 채우고 펜촉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새로운 페이지를 편다. 오늘 날짜를 적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어떤 문장으로 오늘의 깨달음을 표현할까? 관홍과 함께한 산책, 두 세대가 함께 나눈 무언의 소통, 그리고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한 마음속 젊음에 대해 어떻게 기록할까? 마침내 시완은 만년필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어 내려간다. 젊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젊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시완의 마음은 깊은 평안으로 가득 찬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파란색 잉크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이 흘러나온다. 각 글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며 그는 그 문장에 담긴 의미를 되새긴다. 젊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나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이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매일매일을 맞이하는 자세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동,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느끼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젊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시완은 이 진리를 오늘 하루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완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폐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 공기와 함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되살아난다. 아침에 필름 카메라를 들고 공원으로 나섰던 설렘, 관홍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두 세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모습에서 받은 감동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한다.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에 감사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가슴이 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관홍과 함께 보낸 오늘도 감사하다. 세대 차이라는 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자의 젊은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전해져 왔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도 손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호작용이야말로 가족이라는 끈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개의 밝은 별들이 어둠을 뚫고 빛나고 있다. 슈아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다짐을 되새긴다. 저 별들처럼 자신의 마음속 젊음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다.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젊음이다. 슈아는 일기장을 덮고 책상을 정리한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날들도 그는 이 젊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고 매일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삶이 주는 모든 순간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는 젊었다. 그리고 내일도 젊을 것이다. 영원히